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끝없는 힘겨루기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리고 금융위기 지수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금과 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높은 투자 수익을 거뒀으리라고 여기는데, 특히 코덱스 은선물은 오늘 3.42%나 폭등하면서 앞으로 계속 치고 오를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ETF 인버스와 레버리지 펀드는 제시해드린 코스피 지수에 단기별 투자를 하면 되고, 달러와 금은 투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특히 유료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경제 전쟁 난타전 끝까지 간다. 금은 달러 ETF에 투자해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포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불타고 있네요. 지금 독수리와 용의 싸움. 자, 어느 나라가 승리할까요? 안전자산과 불안전자산, 이걸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뭘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꼭 이 순서는 아니지만 위에 게 안전자산이고요, 밑에 게 불안전자산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안전자산은 금, 은, 달러, 원화. 우리나라 돈도 안전자산이에요. 물론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전자산 아니냐. 달러보다는 불안전하죠. 그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에 포함됩니다. 자, 금, 은, 달러, 원화 꼭 이 중에서 하나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전자산은 뭐냐? 안전하지 못한 자산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도 아마 폭락할 겁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일 가능성이 커요. 거의 반토막. 부동산 주식은 반토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펀드는 좀 달라요. 금융위기가 터질 때 레버리지 ETF는 정말 최고의 손실을 볼 거예요. 하지만 인버스 ETF, 하락장에 먹는 인버스 ETF는 최고의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펀드는 구분이 된다는 거. 이제 안전자산과 불안전자산이 무엇인지 아셨죠? 너무 불안전자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또는 채권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징조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요, 지금 막연하게 위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 고조, 글로벌 시장 패닉, 실질적으로 주가들이 지금 패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아시아 무역전쟁 격화에 아시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유럽, 미국 채권 시장 불안하고요. 독일 경기 침체, 영국 파운드 급절상 등이 유럽 증시 압박,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요. 미국, 애플, 인텔 주가 폭락했죠. 반도체주 5%로 폭락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홍콩 무역전쟁 격화의 시름, 무역전쟁도 버거운데 홍콩까지 장기 집권 전략 비상의 땀바위가 켜진 상태입니다. 한국, 코스피 1900선도 위협받고 있고요. 미중 무역전쟁 분쟁 격화에 증시 빠지고 환율은 크게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일본도 심각합니다. 아베의 험난한 가을, 한일 갈등에 미중 분쟁, 엔고까지 겹쳤고요. 소비세 인상 당장 10월 달에 다가오고 있죠. 베트남도 위험한 국가입니다. 하반기 베트남 금융시장, 미중 무역전 충격 리스크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금 치킨게임 양상이고 서로 끝판 싸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전쟁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왼쪽이 중국이고 오른쪽이 지금 미국이죠. 시진핑과 트럼프. 먼저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진핑이 양보한 것도 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양보할 짓이 전혀 없나 봐요. 보세요. 750달러 제품 약 5078개 품목 5에서 10% 관세를 때리겠다. 원유, 대도 포함하고요. 자동차는 25% 관세 폭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화가 많이 났어요. 2,500억 달러 제품
약 25%, 30% 관세, 그리고 3천억 달러 제품 10%, 15% 관세. 2,500달러는 10월 1일 인상하고요. 3천억 달러는 9월, 12월 인상한 것으로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끝판 싸움이 아니냐, 양강 두 강대국이. 그래서 글로벌 주가가 지금 대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가다서도 할 거예요. 화해하는 척 하다가 싸우고, 화해하는 척 하다가 싸우고.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더 위험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인하하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 경기는 무역 전쟁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 견고한 취업자 수 증가와 소비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에 보수적이에요. 두 번째, 소비 지출, 투자, 경제 심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은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국제무역 이슈 관련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정해진 규칙을 제시할 수 없으며 무역정책은 의회와 정부의 소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지금 신호예요. 그것도 역시 다우지수가 폭락하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연준은 경제지표 부진이 목도될 경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진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경우 결국 연준의 조치는 경기의 후행적, 이 말이 중요해요. 미국 정부 트럼프의 요구처럼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승 촉매제라기보다는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만약에 파월이 내렸다 금리를, 그건 이미 글로벌 특히 미국 지금 경제 위기가 더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하됐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국의 보복관세와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한 실망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안전자산과 불안전자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당분간 경기 침체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보수, 바로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굵직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낭떠러지가 있네요. 이렇게 푹 떨어지겠네요. 자,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전쟁,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또 재역전 됐어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국채 10년 만기짜리들이 지금 단기하고 다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 브렉시트, 독일 경제 침체, 한중일 부채 취약해서 특히 위험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보자고요. 코스피 월봉 구성과 펀드 투자. 지금 모처럼 월봉을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5일, 20일, 60일, 120일 각각 색깔별로 나와 있죠. 지금 최대값 2607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떨어졌죠, 여기. 자, 오늘 또 분기돼 가지고 거의 1900 초반입니다. 여기 보시면 1919.97. 아직 종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지금 낮은.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각종 이동평균선이. 얘가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이 지지선이 제가 그랬잖아요. 1800 한 80선이 지지선이라고. 크게 본다면 1850이나 정말 아주 안전하게 봤을 때 1800이라고 얘기했어요. 1800 무너지면 아주 심각해지고요. 지금은 아직 1800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버스 펀드라 이런 것들로 보수적으로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1850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예요. 이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아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800이 무너지면요, 여기 계속 미치잖아요. 층층이 미치기 때문에 바닥이 없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 떨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증시라든가 환율이 출렁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1800이 무너진다면 이제 계속 낙하할 가능성이 커요. 지지선조차도 없고. 특히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
지금 또다시 매도 쪽으로 완전히 방향 선회를 하였습니다. 달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얼마 전에 1120선도 돌파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곳 1275 지금 코앞이에요. 얼마 전 고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 돌파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7.10 뛰었는데 이제 조금만 뛴다면 1275까지 뛰지 않겠습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1275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걸 만약 돌파한다면요,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이 위에 지금 꼭 그림을 그린다면 이래요. 여기 거의 600 언저리입니다. 1600 언저리예요. 조금 안 되죠? 금융위기 때. 이제 어떤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이때는 이제 준금융위기 사태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제 무리하게 오늘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오늘 내일 일주일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글로벌 어떤 이 미국, 중국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두 나라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지금 뭐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매수해도 무난하다. 금과 은 투자. 제가 먼저 금부터 보겠습니다. 금의 최고 꼭지가 68,000, 1g당 68,311원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6만원대, 자, 넘겼죠? 이제 6만원대 넘겼고,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59,000 오랫동안 머물렀었잖아요. 여기를 지금 돌파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 뭐, 여기거나 여긴데, 이제는 약 68,000이니까 8,000 정도 남았어요. 8,000 정도. 그런데 단순하게 이 정고점만 보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안하다면 이제 68,000까지는 쉽게 찍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금융위기가 안 터지고 만약에 정상화 된다면 다시 이제 크게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뭐 매일매일 매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매수해서 모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을 지키면서 저거는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금하고 은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은이 재밌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특히 코덱스 은선물. 자, 우리나라에 은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코덱스 은선물 보면 3,940. 오늘 이렇게 3,940입니다. 근데 최고가가 12,245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기적으로 3,195에서 약 한 7, 800 정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많이 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지금 본다면 한번 쭉 선을 이어볼게요. 여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선을.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갈 게 아주 높아요. 금은 이제 바짝 붙었죠. 근데 은은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거의 쌍둥이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쌍둥이 아닙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금이 선행으로, 은은 후행으로 약간 시간차를 두고 3, 4개월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조정했던 이 긴 기간도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구간입니다. 금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은은 이제서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나, 이게 보라색 보이시죠? 그전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1억씩 이렇게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은도 이제 5천만 원 이상 단위로 또 살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걸 골라라 하면 은이라고 보여져요. 왜? 고점이 높은 데다가 앞으로 국제 경제 정세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 주면서까지 은을 지금 추천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너무나 많은 돈을 몰빵하지는 마세요. 미국은, 자, 미국은 지금 세계 패권 국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경제 금융위기 투자 순서, 이거 여러분들 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1800, 1700, 1600, 1000까지 이렇게 코스피 지수별로 어떤 딱 방향성을 잡아드렸습니다. 꼭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 데이터상으로 이제 이거 전후로 판단하면 되겠죠. 지금은 1800 윗선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이 됐던, 뭐 1900 초가 됐던, 1880이 됐던, 지금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1천만 원 미만의 인버스 그냥 좀 경험을 삼아서 하세요. 이것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달러가 그러면 계속 투자해도 된다고 제가 여기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1700선. 이제 2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위기에 거의 봉착한 상황이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곱하기 1짜리로 그냥 자, 여유 자금으로 아예 몰빵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때 투자하는 거예요. 인버스 투자. 그리고 달러 금은 투자는 계속 유망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1600선은 이제 완전히 이건 분기된 거기 때문에 곱하기 2, 3짜리 인버스로 들어가라고 했죠. 특히 코스피의 선물 인버스, 그리고 달러 금은 투자해라. 그리고 코스피 이제 이게 1200이 바닥일지 1000이 바닥일지 800이 바닥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100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고, 이때 우리나라가 아마 수출 주도국가니까 가장 먼저 치고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떨어진다. 그러면 상해종합, 홍콩, 대만, 니케이, 다우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늦게 막 추락하고 있는 것들을 인버스 곱하기 1, 2, 3으로 선택해서 잡아라. 이것도 상당히 커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만 투자한다면 안정적으로 그냥 투자해도 최소 서너 배는 먹습니다. 이 단계에서. 못 먹는 사람이 2배 아니면 서너 배. 그 다음에 이번에 상승장으로 이제 밑으로 나왔죠. 이제 1000이 바닥이라고 치고 1100까지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레버리지 말고요. 그냥 상승장 투자를 하십시오. 상승장 이때. 곱하기 1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1200까지 회복했다. 이것은 이제 상승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제 레버리지로 해야겠죠. 2, 3. 아까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께 1900, 2000 언저리까지 왔는데, 상해종합, 홍콩, 대만, 니케이, 다우 이 중에서 아직도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 가장 늦게 지금 추격하는 것들, 그걸 골라서 레버리지 곱하기 1, 2, 3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아마 4배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4배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곱하기가 곱하기를 부르는 거잖아요. 4, 4, 16. 16배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투자를 잘하게 되면 2번에서는 그냥 이제 4배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 4로 가니까 16배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판에 하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집을 잡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보 천치입니다. 자, 이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때그때 방송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방금 제시해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겨루기가 이어질 거예요. 정말 주먹이 피튀기네요. 미국, 중국. 원자폭탄의 폭발. 정말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경제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는 미중 경제무역전쟁 때문에 서로가 끝장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인가는 파탄이 나거나 아니면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후유증으로 엉뚱한 제3국가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일본, 아니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계속 김종갑의 경제 부동산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다음 네이버 1000만명 부동산 카페 가입하셔서 김종갑 유료 상담 거기 전화번호 보시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